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6월 4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금요일 시장이 끝났는데 어제 같은 상승세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시장이 썩 나쁘다 이렇게 볼 수만도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아시지만 간밤에 그 미국 뉴욕 시장은 나스닥이 한 1% 이상 하락 마감을 했고 다우나 S&P 500은 그 약보합권의 모습으로 그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이 고용 관련 지표들이 비교적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연준이 긴축에 관한 모종의 시그널을 줄 수 있다 하는 경계감이 역시 이제 시장을 좀 이렇게 막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목요일날 발표되잖아요. 미국 시간으로. 근데 38만 5천 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40만 건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고용 측에서는 좋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5월에 비농업 고용 지수가 62만 천. 이것도 그 뭐 4월에 26만 6천인가 이렇게 돼갖고 그때 고용 쇼크 이런 것 때문에 연준이 쉽사리 긴축에 못 났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올랐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모습을 나타냈고 5월 실업률은 5.9% 실업률이 물론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거지만 그래도 지난번에 6.1%보다는 실업률이 떨어졌다. 그래서 하여튼 10년 국채도 2.14%나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미국 시장이 마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시장은 어제는 뭐 굉장히 좋아서 물론 이제 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뭐 그렇다고 계속하는 그런 장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어제 분위기하고는 좀 다르게 미국 시장의 결과를 봐서 그런지 하락 출발을 했어요. 양시장이 모두. 그래서 오전에는 하락폭이 제법 이제 뭐 좀 생겼어요. 근데 이제 하락폭이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이제 줄여가기는 했는데 오전에 하락폭을 결국은 뭐 상승으로 지수로 봤을 때 상승으로 이렇게 돌려세우지는 못한 채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3240.08포인트 0.23% 떨어졌고 코스닥은 987.58포인트 이것도 한 0.26%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들은 개장 초부터 매수에 나섰어요. 개인들은 개장 초부터 매수에 나섰고 또 기관들은 오늘 좀 강하게 아침부터 매도에 나오는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외국인들은 중간에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그러다가 오후 들면서 조금씩 그 매수 쪽의 그 비중을 좀 높여가다가 결국은 종가 무렵에 좀 비교적 지수를 많이 이렇게 움직이게 할 정도로 매수에 나서서 결국 오늘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1620억을 순매수한 걸로 끝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초반부터 매도에 나섰어요. 그래서 오늘 총 876억을 순매도를 했고 개인만 1919억을 샀습니다. 기관도 698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은 이렇게 보면 뭐 큰 의미는 없지만 그 어제의 상승폭에 비해서는 크게 밀리지 않은 거 그런 쪽에 의미를 좀 두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뭐예요? 시장이 되게 뭔가를 관망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여실히 드러내는 거죠. 오늘 시장의 특징은 자동차주가 강했습니다. 뭐 얘기는 현대기아차가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상당히 올라갔다 이런 건데 뭐 이거는 이래요. 그 어제 밤에도 여러분 아셨겠지만 포드나 GM 주가가 뭐 5% 이상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자동차 주가 당분간은 좀 이런 강세 기조를 그 또 앞장서서 끌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또 조선 쪽에서도 조선주들도 일부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그 빌 게이츠하고 워런 버핏이 원전 사업을 협력하기로 했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뭐 이 사람들은 뭐 돈 되는 데는 다 해요. 그래서
이제 소형 그 원자로 있잖아요. 그래서 SMR 우리 이렇게 자주 말씀드렸던 이쪽 관련된 그런 주식들이 좀 올랐습니다. 요새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슈성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점차 뭔가 하나의 테마로 자리 잡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있잖아요. CBDC라고 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거 우리도 이제 8월부터 하잖아요. 여기에 삼성 SDS가 유력하다 이런 설이 이제 또 나왔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삼성 SDS가 주요 주주로 있는 한국 그 정보 인증 이런 게 이제 상승이 강하게 나타났고 또 여기와 맞물려서 백신 여권 있잖아요. 이제 백신 여권에 관련된 것들 중에서 이 디지털 화폐랑 겹치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늘 이제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그런 시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장은 새로운 이슈나 새로운 뭐 재료를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있던 거를 그냥 다시 한번 돌려 세우는 어제 제가 시장을 분석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제 이 회전문 같은 이런 시장은 그냥 당분간 좀 계속 될 거예요. 어떤 거요? 우선 연준의 처리 문제가 한쪽으로 가닥을 잡을 때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길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그렇게 보여요. 오늘 오전에 여러분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교통방송 그 TBS FM의 경제발전소에 가서 방송 잘 하고 왔습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 아시지만 뭐 그 제가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라는 그 책의 저자로 이제 나간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뭐 100만 개미 많이 소개를 해주셔서 또 여러분들이 그 댓글도 실시간으로 그게 또 유튜브로 중계도 되니까 거기 오셔서 많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청취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그것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잘 하고 왔습니다. 뭐 제한된 시간이니까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죠.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제가 뭐 그 책을 왜 냈으며 또 주식 투자하는데 개인 투자가들이 어떤 거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주어진 시간 안에서 잘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금요일이니까 간략하게 시장을 한번 이제 점검을 해보죠. 지금 시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장이 무언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시장이 뭔가를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간밤에 발표된 미국 시장의 고용 관련 지표들이 좋잖아요. 그럼 고용이 잘 된다는 게 경기가 살아나는 건데, 아니, 왜 주가가 일어나 이렇게 이제 의문을 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겁니다. 이제 연준이 이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라고 애초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했던 그 궁극적 목표는 뭐냐면 하나가 고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생산과 고용을 하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그 생산하고 고용이 늘어나면 그럼 경기 부양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충격적인 경기 그 몰락을 연준이 유동성을 풀어가지고 잘 해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궁극적 목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 주식시장 오르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주식시장이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건 어떻게 보면 사이드 이펙트죠. 일종의.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최근에 자꾸 얘기 나오는 게 야, 이제 경기 이 정도로 좋아지니 우리가 조금 소위 말하는 테이퍼링, 그 유동성을 긴축하는 문제를 거론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자꾸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주식시장으로 보면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돈을 줄인다는 거니까 주식시장으로 보면 그렇게 뭐 썩 굿뉴스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걱정스러운 거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당위성을 점점 부여하는 게 뭐냐면 오늘 이제 발표된 것처럼 5월에 비농업 고용지수가 62만 1천. 네, 이것도 뭐 지난달에 비해서 거의 뭐 두 배 반에서 세 배 사이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실업률도 5.9%. 이 실업률도 떨어졌어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40만여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고용 관련 쪽에 이런 안정감을 고용이 찾아간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연준 입장에서도 이제 우리가 비둘기파, 매파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의 성향을 나누잖아요. 근데 연준에서 이제 긴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 이런 의견이 이제 자꾸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당위성을 이제 이게 제공하는 거예요. 꼭 봐라. 고용도 이제 점점 좋아지지 않냐. 그러니까 뭐 이게 완벽하게 되기 전에 이제부터 슬슬 우리도 이제 풀었던 돈을 어떻게 줄일 건가에 대해서 뭔가를 우리가 논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에 자꾸 당위성이 실리니까 시장이 이제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못 나가고 어느 정도로 이게 연준이 여기에 대한 반응을 보일까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시장은 굉장히 영악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시장이 걱정하는 거에 대한 연준의 반응, 그거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인지를 간파를 했어요. 시장은 뭐 직접 연준이 얘기나 코멘트는 안 했지만 이 주시장은 이미 그거를 미루어 짐작컨대 이 정도 강도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항상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듯이 시장은 항상 그거를 미리 땡겨다 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이 예측하는 그 강도는 대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그 1200억 달러씩 매달 그 모기지 채권하고 뭐 그 국채 이런 거를 사주잖아요. 자산 매입이라고. 그거를 규모를 1200억 달러에서 좀 줄이자는 논의가 있을 수가 있고, 그것도 뭐 갑자기 뭐 하나도 안 산다 이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어떻게 규모를 좀 만지작거리려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동안에 사놨던 그 자산 매입에서 사놨던 것들을 이제 다시 매각을 하는 방법, 뭐 그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이미 시장이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시장은 예측한 거에 대한 반응은 반드시 해요. 뭐가 되건 간에. 근데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도 많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을 했었잖아요. 뭐 얼마만큼 할까? 이만큼 하면 안 되는데 이만큼 할까? 이만큼 할까? 그런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정도가 그려지는 단계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충 시장이 알고 있어요. 이 정도 이번에 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예외는 있어요. 그 시장의 예측을 빗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빗나가는 경우가 두 가지죠. 시장의 예측보다 더 좋게 나오는 경우. 연준이 아무것도 안 한다.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예. 그 다음에 뭐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쪼이는 방법을 쓸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시장은 더 이제 좀 깊은 충격을 받겠죠. 근데 이제 시장이 한 가지 믿는 구석이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몇 차례 이런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돈을 풀었다. 또 그 유동성을 줄이는 테이퍼링을 했다. 이거를 반복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무리 없이 잘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 자넷 옐런 아니에요. 이미 뭐 그런 이제 전력도 있고. 그래서 너무 시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를 시장은 이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본다면 뭐가 남았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통과 의례가 남은 거예요. 통과 의례. 예, 6월 FOMC에서 뭔가를 얘기하면 시장이 어이쿠 하면서 반응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뭘 내놨는데 시장이 반응 안 하면 그 다음에 세게 맞죠. 예. 시장은 이거 되게 강하네. 그럼 그 다음에 세게 맞죠. 그러니까 시장이 일단 반응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실을 시장 참여자들이 이미 모두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장의 재료라는 게 뭐 신선하고 아니면 기습적으로 뭐가 나와야지 시장이 굉장한 충격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시장이 이미 그거를 여러 차례 논의하고 이래서 이게 무슨 캐캐 묵은 재료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재료의 신선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반응은 하지만 그 반응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보셨지만 시장이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는다.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믿음을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시장은 이번에 이제 뭐 긴축 관련된 이 모종의 이 이벤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응을 땡겨서 할 가능성이 있다. 왜 땡겨서 하냐면 이게 통과가 되니까 빨리빨리 해치우고 끝내야죠. 그래서 항상 이런 때는 주식시장에서 항상 반응이 먼저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연준이 뭐 이번 달에 회의한 다음에 연준 발표가 되면 이런데 그거보다 훨씬 전에 빠지고 정작 발표되면 그냥 별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높아졌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 스케줄로 보면 우리 시장 다음 주가 선물 옵션 동시만기잖아요. 이거랑 이제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랑 일주일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물 옵션 동시만기와 만기 사이에 이런 이슈들이 이제 같이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서부터 시장의 움직임, 시장 주변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제가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어저께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그동안 이제 쉬고 있던 그런 유의 주식들, 우리로 말하면 이제 뭐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고 기술성장주라고 뭐 분리되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움직여서 그나마 이제 나 아직 살아있어 하는 존재감을 과시한 거는 굉장히 시장에서 좋은 일이죠. 그리고 뭐 참고 삼아 보면은 삼성전자나 삼성 SDI나 이런 거는 삼성전자는 지금 4일째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고 그 다음에 뭐 SDI도 지금 3일인가요? 이렇게 계속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은 그 어느 쪽 섹터도 이게 뭐 버리고 뭐 이런 의미는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새로운 시장을 향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가려면 이 이벤트가 빨리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섣불리 방향을 먼저 정하고 움직일수록 손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뭐 우린 개인인데 개인이 전체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요거 좀 빨리 와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기간이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좀 이제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선물을 외국인들은 어제 그렇게 1조 넘게 사더니 오늘은 뭐 3,600억 이상 좀 팔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한 3,700억 정도 개인이 선물을 샀어요. 개인이 선물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뭐냐면 개인들은 이제 이런 거죠. 요게 끝나고 나면 이제 선물은 좀 뭐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총량 누적으로 보면 이번에 10일 날 청산돼야 된 그 누적 물량을 보면 외국인들이 한 2조 정도, 기관이 2조 4천 정도 팔아갖고 있고 외국인들은 사가지고 있고 개인은 한 3천억 정도 사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다음 주는 한 발 한 발 딛는 게 다 중요한 주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뭐 썸네일 제목이 그거 아니에요? 왕에 귀한 삼성전자 이제부터 시작인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좋긴 한데 그렇다고 이제부터 뭐 삼성전자가 막 날아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지만 의미는 있어요. 의미는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종목은 일봉을 수렴해서 가는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은 주봉을 따라가는 종목이 있는데 제 생각엔 삼성전자는 월봉을 보셔야 됩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월봉을 한번 삼성전자 월봉을 보시면 뭘 느끼시냐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이제 들어요. 지금 이제 월봉을 보면 이동 평균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쫓아 올라오고 있고 주가는 옆으로 이렇게 매달려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제 생각에도 지금 뭐 삼성전자가 바로 다음 주부터 돌아서서 막 이런 거보다는 조금
요 이벤트 끝나고 뭔가 가닥 잡아서 갈 때 무섭게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그 어떤 때보다도 더 신경 써서 하루하루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뭐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음 주는 더 이제 신경을 써서 이런 거를 좀 들여다보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하고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요. 그래서 뭐 주식시장은 늘 중요하지만 더 신경 써서 봐야 될 때도 있고, 또 이게 달릴 때인지 멈춰야 될 때인지 뭐 이런 게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조금 내주부터는 조금 긴장해서 시장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이제 뭐 보통 이포크 메이킹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뭐 이번 주도 잘 넘어오셨잖아요. 잘 넘어왔는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다음 주예요. 그래서 다음 주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주말 잘 보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주말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 걱정하신다고 그래서 시장에 바뀌는 게 전혀 없거든요. 예. 우리는 시장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응만 하면 되는 거죠.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브런치 카페도 좀 보시고 그런 거 보시고 또 그 네이버 금융에 가서 또 리포트도 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새로운 리포트 올라온 거 있나 없나 뭐 그것도 좀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쉼터 슬콘생도 좀 검색해서 들어와서 좀 머리도 식히고 재충전하시고, 그래서 힘을 내셔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새로운 전투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그 브런치 카페는 36번째 강의가 됐어요, 벌써. 그래서 그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스펙, 요새 스펙 난리잖아요. 말도 많고. 근데 이게 왜 어떻게 구성이 된 거고 우리가 스펙을 매매할 때는 어떤 거에 중심을 두고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내일 오전 브런치 타임에 올라가니까 시간 내서 그거 좀 보시고 주말 아주 즐겁게 잘 보내시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내일은 이제 제가 브런치 카페에서 제 얼굴이 안 나오고 목소리만 나가니까 그 자료 때문에 그러니까 월요일 날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